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워싱턴 DC와 인접한 메릴랜드주 최대 도시 볼티모어의 철도 박물관에 나왔는데요. 이곳은 미국 최초의 통근 열차가 운행을 시작하기도 한 곳인데요. 증기, 디젤, 전기 기관차 150여 대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관련 수집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 발전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철도 운송 산업인데요. 1827년 2월 28일은 화물과 승객 운송을 위한 볼티모어 오하이오 상업철도 B&O 레일웨이가 미국 최초로 인가를 받은 날입니다. 당시 미국 제2의 도시였던 볼티모어에서 최초의 상업 열차용 선로가 놓이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 본격적인 철도 건설 붐이 일어났는데요. 1830년에는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했던 철로가 1850년에는 14,000킬로미터로 늘어났고 마침내 1869년에는 광활한 아메리카 대륙의 동서를 잇는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됩니다. 초기 열차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했는데요. 이후 대형 석탄 기관차의 출현으로 더 많은 사람과 화물의 운송이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인 서부 개척 시대가 열렸고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우뚝 서는 기반이 됩니다. 이곳 B&O 철도역은 인류 최초로 전보를 수신한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1844년 세뮤얼 모스는 신이 무엇을 만드셨는가? 라는 메시지를 워싱턴 DC에서 이곳 볼티모어에 있는 그의 동료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유혈 사태로 번지며 사태가 점점 악화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반쿠데타 시위에 대한 군경의 무력 대응으로 현재까지 최소 4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는데요. 지난 22일에는 군부의 강경 진압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전역에서 시민들이 총파업을 벌이며 거리로 나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군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 고위 인사 2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으나 미얀마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지난 21일 히말라야 국경 분쟁 지역인 판공호수 주변에 주둔하던 군병력의 철수를 완료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양국이 지난 10일 해당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인데요. 두 나라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지난 수십 년간 대립해오다가 결국 작년 여름 유혈 충돌까지 일으켜 45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병력은 철수했지만 중국과 인도는 여전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실질 통제선을 주장하며 영유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22일 화성 탐사용 로봇 퍼서비어런스의 착륙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영상을 보면 퍼서비어런스는 화성 대기권에 진입해 낙하산을 펴고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데요. 아래쪽을 향한 카메라를 통해 착륙 예정 지점인 지름 49km의 예제로 분화구가 보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대기권 진입 7분 만에 바람과 먼지를 일으키면서 화성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하는데요. 앞으로 영원히 화성에 머물면서 다양한 탐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도 첫 화상 탐사선 텐원 1호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오는 5월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연설과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연방 기관에 조기를 걸도록 지시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또한 의회에서 코로나 사망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1,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인구가 전체의 30%를 넘어서며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에 한해선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등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간 모습입니다. 영국 또한 오는 6월 21일까지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아직 확진자가 많은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What we're willing to do is sit at a table and have a diplomatic conversation because we are looking to prevent Iran from acquiring a nuclear weapon, and we believe diplomacy is the best way to do that.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 JCPOA의 복원을 시사하며 이란 핵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란 측은 전임 미국 정부가 부과한 제재를 모두 폐기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이란 핵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I cannot imagine that they are going simply to say we are back to square one, because square one is no longer there. So what happens with all this? This is the question for them at the political level to decide, and then we can help. JCPOA, 즉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은 당사국인 이란과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과 유럽연합이 지난 2015년에 맺은 국제협정입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원자력 발전 위주로 제한하고 국제사회의 핵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경제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JCPOA는 최악의 협상이라며 일방적인 파기를 선언했죠.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JCPOA의 복원은 물론 더 장기적이고 강화된 핵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also seek to lengthen and strengthen the JCPOA and address other areas of concern, including Iran's destabilizing regional behavior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문제는 이란이 최근 들어 핵 개발을 공공연히 확대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우라늄 235를 90% 수준까지 농축해야 하지만 핵 합의에 따라 이란은 전력 생산에 필요한 수준인 3.67%까지만 농축이 가능한데요. 최근 이란 정부는 우라늄을 더 많이 농축한다거나 농축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 시설을 증가하겠다며 국제사회를 향해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ما اگر لازم باشه اگر برای مثلا پیشران هسته‌ای یا مسائل دیگر ممکنه به 60% هم غنیسازی رو برسونیم. این کارا چیزایی است که اگر هر چه احتیاج باشه اون رو انجام میدیم. 또 그동안 이란은 JCPOA 추가 협정에 따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이란 내 핵시설 사찰을 수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핵 사찰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급히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당국자들과 만났지만 급기야 이란 정부는 23일 향후 이란에 대한 제재가 모두 해제될 때까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برنامه‌های ما که هیچگاه هم به صورت زنده به آژانس ارائه نمی‌شد بلکه روزانه و هفتگی ارائه می‌شد نگه داشته میشه در ایران و در اختیار آژانس قرار داده نمیشه. 물론 이란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핵 협상에 복귀할 의향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The point here is everybody's trying to save, face and not be humiliated. Nobody wants to blink first, but everybody wants to go back to some kind of diplomatic track. Start with what's manageable and then move down the list if there's enough confidence in the process. 미국과 이란의 대화는 향후 북한 핵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반도를 포함한 온 세계가 바이든 정부의 외교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It all happened when the city issued a memorandum, and the memorandum stated that if you are caught selling food on the street, they were going to take everything away from you and they were going to give you $1,000 fine. As it was just at the exact moment when they say you can't sell anymore, that was the end of it. And so it was for so many street vendors here in LA. There was a point where I honestly just didn't have enough for the rent. And I just didn't have enough for my internet, and that forced us to open up an emergency GoFundMe. Reaction to the public to our GoFundMe was so great. Since they donated $5,000 initially, and so we have like a couple of rents now, we felt that through that we had a sort of like a commitment to pay back the community. We realized that there were some people that just didn't have the courage to ask for help. I reached out to the community fridges and I said, you know what, I think we can set up this fridge out here.
This erases the face-to-face. We can just set up a fridge and say, I don't want to know if you need help. I don't want to know if you whatever, Just go grab it. With that, I came up with the idea, maybe we do a cookout, because there's a lot of people who live on the streets that they don't have a way to cook something that we do. For example, grilled meat, have this with cheese and all that. Because if you're living on the street, you have no refrigeration, you have no access to fire, so there's no way you can cook. So I'm like, what if we do something like this? Cookouts are usually every Tuesday, and we give away about 120 to 150 plates. I think we're, including this one, that's like 21 or 22 cookouts. So give or take about, just the cookouts itself, about 3,500 meals. And all the things that people are experiencing with COVID, insulation and not being able to talk to your neighbor, and distrust and hate towards the government and all that kind of stuff. When people wait in line and then they get this food, it is just the beacon of hope, the beacon of saying, look, my own community, this brown man is there and he looks like me and he is feeding me. It sends a signal that someone cares about you. The anxiety of living through a pandemic with food insecurity, I think all of us are so anxious, and what's better than a hot meal? I know personally when I'm not feeling well, if someone drops some soup over to me, not only does it warm my body, but it does warm my spirit. Thank you.